시장이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종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일명 그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 이제 관련주 때문에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부터 해서 전반적인 섹터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사실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렸죠. 네. 2% 정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다우의 이제 그 차트를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지금 방송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21선이 이미 하향으로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61선을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추가적인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한 121선까지 보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3대 지수, 영국 FTSE라든지 프랑스 깨끗, 독일 닥스 모든 3대 지수도 1% 내외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월요일장 아니겠습니까? 네. 월요일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거든요. 과연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춘절 이후에 과연 이제 처음 열리는 장인데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제 2월 3일 날이죠, 월요일이. 아마 2월 3일로 오늘 2월 1일이니까 네. 2일 3일 맞네요. 2월 3일 날 월요일인데 2월 3일 이후 그 2월 4일 정도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악재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고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2월 4일부터는 좀 안정세를 찾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저점을 찍고 이제는 조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들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 테마주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정책 테마, 그냥 정치 테마주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수와 연관이 좀 적고. 근데 지수와 연관이 적은데 왜 이번 장은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냐. 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도 이제 한 4월 15일이니까 한 2개월 하고 한 12일 정도 남았고, 네. 그다음에 대선이라는 거, 이걸 대선까지 보는 거거든요. 대선이 2022년 그 3월 9일인데 아직 뭐 기간으로 보면 한 뭐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조정을 받는 거는 뭐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조정을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해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한 이제 관련주에 이제 수급이 그 쏠리면서 정치 테마주도 상당히 묘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 테마주 중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섹터들이 이낙연 테마, 그다음에 이제 한교안 테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윤석열 테마가 갑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우리 지금 현 검찰총장 네. 아닙니까? 근데 뭐 본인이 뭐 정치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그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모 언론사에서 모 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이제 여론조사에 들어왔는지 그거는 잘 이해는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지도자 적합도에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교안 현 당대표를 제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교안 반대로 한교안 테마주는 뭐 급락을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교안 테마주로 알고 있는 거는 대표 주자급이 이제 한창계지거든요. 뭐 한창계지라든지 뭐 TBC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고 물론 이낙연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또 수급이 안 그래도 우한 관련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판에 또 한교안 그 윤석열 테마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낙연 테마도 같이 뭐 한교안 테마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하면서 뭐 물론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고 다른 테마를 할 때도 주제와 소재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주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론조사 결과죠. 그다음에 소재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부동의 지금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소재는 이낙연 테마, 뭐 이낙연으로 간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이낙연 테마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윤석열 테마로 여러분들이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자칭 그 윤석열 테마라고 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좀 서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모베이스 전자, 아이크래프트, 대형 포장 뭐 이런 종목들이 보면 대개 이제 S대 법대 출신 대표가 뭐 S대 법대 뭐 출신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무려 이제 4개 정도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을 주제와 소재 벗어나는 이러한 종목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핵심은 뭐냐? 주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그래서 이낙연 테마. 그래서 이낙연 테마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이낙연 테마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대장주로 하는 뭐 남선 알루미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뭐 서원이라든지 있습니다만은 줄줄이 최근에도 이제 약간의 어떤 하락세를 이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4.15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낙연 테마, 정치 테마주도 그때쯤이면 바닥을 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부터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수와 어떤 실적에 조금 어느 정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모아 가시면은 크게 무리 없는 다음 주는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그 폐렴 관련주하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고점의 징후가 조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우한 폐렴 관련주라고 하는 우리가 코스피에서 보면은 진원생명과학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이제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국제약품, 백강산업이라든지 코스닥이라서는 뭐 50 마스크 업체 아시죠? 50이라든지 KM제약, 바디텍메드, 그다음에 KM이라든지 진양제약, 뭐 한성제약대, 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 보시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의 단위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4에서 한 6% 정도 급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네. 이제 특히 우한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기로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대개 다 지금 투자 경고를 받고 있다든지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돼 있다든지 투자 경고를 받으면 뭐 우리 앵커님 아시다시피 한 12일 동안 계속 경고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만약에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여준다면 이런 종목들은 급락세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추격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